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을 장례식장이라든지 야외에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스라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장례를 좀 치른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민속학 교수님이 수업 자료용으로 쓰겠다고 저희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현을 한 거죠. 전통 오. 장례식을. 그때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이제 민속학 교수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육 자료용으로 쓰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각자 개인의 자택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독님이랑 같이 교육 자료용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대한 고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옛날 건물을 찾아서 옛날 집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이게 촬영 당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에 흔하게 볼 수 없는 초가집이 진짜 아직까지 남아있는 동네를 찾게 됐대요. 오호, 예. 그래서 그 동네를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집 한 채를 빌렸는데,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누가 봐도 1920, 30년대에 있었던 집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옛날 집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집에다가 소품팀을 불러가지고 세트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세팅을 시작을 했대요. 상여 걸고 병풍 치고 탕 놀 거 다 하고 제사상까지 다 차리고 나서 교육용 다큐를 찍기 위해 갖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계신 이제 어르신들은 촬영하면 신기하다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시다가 한 분이 여기 또 줄초상 난 거야? 이런 얘기를 갑자기 툭 던지시더래요. 오? 그래서 그때 찍고 계시던 감독님이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대요. 줄초상이냐뇨?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니까 아유, 지금 동네가 되게 뒤숭숭하다고. 난 또 이 집도 초상 난 줄 알고 그래갖고 찾아와 봤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 촬영을 하기 전부터 마을에 줄초상이 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여를 걸어놓으니까 이 집도 초상이 났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막 방송 카메라 있고 그러니까 좀 안심하면서 이제 혼잣말을 내뱉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촬영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촬영을 진행하려고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랑 해가지고 옷 다 갈아입히고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촬영하는 내내 그냥 느낌은 쌓였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촬영을 그날은 끝마쳤대요. 근데 이게 전통 장례라고 하게 되면은 상을 치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여가 나가는 것까지 다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3일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첫날 밤 이제 딱 촬영을 그렇게 끝내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저승사자가 나오더래요. 예. 꿈에 저승사자가 나와갖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면서 자기한테 호통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니들 때문에 우리가 헷갈렸으니까 우리한테 거하게 한 상 차려서 내놔라 라고 말을 하고 사라지더래요. 오, 예. 그러면서 꿈에서 깨셨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실감나는 꿈이었고 이거를 함부로 넘기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다음날 이제 민속학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 거하게 한 상을 차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갇혔다. 예. 라고 얘기하니까 민속학 교수님이 그거는 진짜 허투루 넘기면 안 되는 꿈인 거라고. 과거부터 이제 꿈에 저승사자가 나와서 뭔가 부탁을 했을 때 안 들어주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대요. 그래갖고 감독님이랑 거기 계시던 다른 스태프분들이 진짜
거하게 상을 차려갖고 제사를 지냈대요. 저승사자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촬영을 딱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또 꿈을 꾸는데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차려놨던 그 제사상을 막 먹고 있더래요. 근데 저승사자가 두 명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는 우리 언제까지 머물고 있어야 돼? 아유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가면 안 되지. 우리 아직 데려갈 사람들 많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차려놓은 제사상을 막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옆에서 지켜보다가 꿈에서 깼대요.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동네 주민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이런 촬영을 하고 있는데 꿈에 저승사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갑자기 막 박수를 딱 치면서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줄초상이 나는 거라고 예.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한 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니네 어머니를 데려갈 거다라는 말을 한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식된 놀이로서 어머니를 못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싹싹 빌었대요. 제발 좀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싹싹 비니까 우리한테 제사상을 하나 차려서 올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밀어줄 수 있을 때까지 밀어주겠다고. 막 그런 말을 하길래 매일같이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있던 거래요. 예. 근데 그 어르신 하는 말이 저승사자가 제사상 얻어먹으려고 이 동네를 머물고 있어서 이 동네에서 줄초상이 나나 보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래요. 예. 민속학 교수님이랑 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흥미가 생기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한 마을에서 줄초상이 나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인데 정말로 그런 꿈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 저승사자의 존재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을 꿨다는 당사자분을 찾아가게 됐대요. 당사자분을 찾아가가지고 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라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저승사자가 나왔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어머님을 며칠 후에 데려가겠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니까 제사상을 차리면 봐주겠다. 그래갖고 매일같이 제사상을 차리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이 매일같이 그 뒤로 꿈을 꾼대요. 예. 근데 매일같이 꿈을 꾸면은 저승사자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제사상을 딱 먹고 야 그래도 우리 일을 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땀집을 들어가가지고 몇 분 후에 그 집에 사는 어르신을 데리고 나오신대요. 오? 그럼 다음날 그 집에 상여가 걸리더래요. 그러면서 동네에 지금 줄초상이 나고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걸 비밀로 좀 숨겨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한테 사정사정을 하더래요. 근데 듣자니 민속학 교수님 생각은 너무 이상한 거래요. 저승사자가 말 그대로 명부를 갖고 다니는 사자들인데 그냥 아무 일이 없다고. 어떻게 보게 되면 명부에 없는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예. 그래갖고 저승사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사칭. 네, 사칭을 하는 어떤 한 영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렀대요.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무당을 불러갖고 구판을 벌이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사자를 사칭하는 허주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꿈에 나왔던 그 사자들이 퍼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민속학 교수님이 물으시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처리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방법 없다고. 이미 허주라고 신이라고. 얘네들한테 너무 많은 제사밥을 먹였다고. 그러니까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그냥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끄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무당이 가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독님이 거기서 계속 촬영을 해야 되나 마나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근데 어쨌든 이미 집을 다 빌린 상태였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촬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심해서 촬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이어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생기더래요. 네네. 한 배우가 상갓집에 온 손님 역할하는 배우분이었는데 허공을 보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감독님이랑 다른 배우분들이 야, 너 뭐하냐 이러고라서 불렀는데 허공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던 한 배우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더래요. 오.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곳을 들어갔는데 웬 갓과 도포를 입은, 그러니까 옛날 그 영감님이라고 불리시는 그런 복장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중앙에 딱 서가지고 카메라 중앙에 딱 서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분 생각에는 아, 배우분이신가 보다, 좀 원로 하신 배우분이신가 보다 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자기 이마를 툭 치더래요. 그때 기억이 싹 끊기더래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저녁에 이제 곡소리를 내는 씬을 촬영을 하려고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래요. 예. 또 깨워갖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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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가 머리카락을 자꾸 이렇게 쓱쓱쓱쓱 미는 느낌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나서 카메라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고개를 돌렸더니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저승사자 복장 있잖아요. 네. 검정색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그런 사람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싹 쓰다듬고 있더래요. 우와, 예.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갖고 기절을 했다고.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감독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첫날 꿈을 꿨던 당시에 그 사자 둘이 자기한테 오더니만 너 우리 어떻게 알았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갑자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입 조용히 안 다물고 있으면 너부터 데리고 갈 거야 이러면서 슥 사라지더래요. 예. 그 꿈을 꾸고 나서가 상여가 나가는 씬만 남은 상태였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상여가 나가는 씬을 찍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러니까 감독님 생각에는 이상하게 이 상여에 내가 실려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세게 들더래요. 그래서 민속학 교수님한테 진짜 미안한데 상여 나가는 씬을 다음에 찍자. 진짜 다음에 찍자. 제발 내가 지금 이 상여가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민속학 교수님 막 설득을 했대요. 근데 민속학 교수님이 조용히 들으시다가 그래 알았다 다음에 찍자 라고 해가지고 교육 다큐를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앞부분만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이용하는 걸로 하고 며칠 후에 다른 장소에서 다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일단 촬영을 마무리를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촬영을 마무리를 하면서 처음 꿈을 꿨던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짜 용한 무당들 주소를 하나씩 다 드리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절대 저승사자는 아니라고. 이거는 저승사자를 사칭하는 허주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머님이 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무당들의 주소를 주고 나왔대요. 예. 그리고 나서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너무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부터 네. 이름 석자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를 들면 이제 김돌비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감독님 이름이더래요. 근데 감독님이 동네에서 이름을 얘기하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 사람이 감독님한테 해주는 말이 어머니가 자꾸 이 사람을 찾으시던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감독님 성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꿈에 그 사자 둘이 와가지고 이번에 네 차례야 이러고 나서 쓱 사라지더래요. 감독님 생각에 아 정말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든 간에 피하고 싶으시더래요. 예. 그래서 민속학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꿈을 꿨다.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을 하시니까 민속학 교수님이 사자를 속이자란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 하던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을 한번 너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 가짜 장례를 치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하고 나서 숨긴 상태에서 사자가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예. 사자가 본인을 떠나면은 그때 다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거를 옛날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 있대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되게 영험한 무당이 써주는 부적이 필요하대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짜 영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적이 필요하대요. 그래야지 헷갈려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가니까. 예. 그래갖고 감독님이야 뭐 원체 수많은 무당들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방법을 할 건데 나에게 이거를 써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진짜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적을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부적을 받아왔대요. 부적을 받아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집을 한 곳을 빌려갖고 세트팀과 이제 소품팀을 불러갖고 정말로 장례식장을 차린 거예요. 네. 장례식장을 차려놓고 감독님이 부적을 손에 쥔 채로 관 속에 누워갖고 병풍 뒤 관 속에 누워갖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누워서 밖에서 굿판을 벌이는 거를 조용히 그냥 듣고 있었대요. 예. 관 속에 누워있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내가 이걸 하다가 진짜 잘못돼가지고 진짜 이대로 장례를 치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대요.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사자 둘이 자기한테 터벅터벅 다가오더니만 관 뚜껑을 열고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자기는 그대로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갖고 가는 것처럼 자기랑 똑같이 생긴 어떤 한 존재를 사자가 데리고 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와, 난 이제 살았다. 난 이제 살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가던 그 사자가 잠깐만, 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갑자기 뒤를 싹 돌아보면서 꿈에서 깼더래요. 그때부터 막 오한이 막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계절상 그때 당시가 이제 8월이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더울 때인데 심지어 관 속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엄청 답답하고 덥고 막 그랬는데 그 꿈을 꾸고 딱 잠에서 깬 순간부터 엄청난 오한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관 밖으로 나갈까? 관 밖으로 나갈까? 나가갖고 도움을 요청할까? 막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민속학 교수님이 이거를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는 거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믿고 그냥 끝까지 가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관 속에 계속 누워 있었대요. 밖에서 곡소리가 계속 들리고 자기 관이 막 덜컹거리면서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여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에 실려갖고 이제 천천히 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를 들으면서 관 속에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면서 이제 딱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필름이 끊기듯이 잠이 들더래요. 예. 꿈에서 자기가 꽃상여에 왕처럼 이렇게 딱 앉아갖고 꽃상여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더래요. 꽃상여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 꽃상여를 들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자기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걸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꿈에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자 2명이 오더니만 자기를 쭉 쳐다보더니만 와, 누군지 모르겠네 이러고 가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모든 절차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 속에서 이렇게 민속학 교수님이 꺼내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무당한테 예. 찾아가가지고 된 거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부적을 처음 써줄 때 명줄이 안 보였대요. 네. 근데 지금은 네 명줄이 보인다고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다시 원 촬영을 했던 그 장소로 찾아갔대요.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아들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딱 찾아갔는데 아들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한다는 말이 나한테 찾아왔다고. 어젯밤에 나한테 와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데리고 가서 너라도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나한테 찾아왔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방법을 일단 가르쳐주고 어떻게든 간에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연락처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그분이 3일 후에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들을 종종 만나는 무당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끔씩 사자의 형상을 한 허주들이 있대요. 그런 걸 노려서. 네, 근데 이게
무당들이 하는 말이 어떤 한 영이 형체를 갖춰갖고 한 모습을 나타내려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 그게 특히 뭔가 상징적인 모습이면은 힘이 진짜 엄청나게 센 거래요. 오. 그러다 보니까 사자의 형상을 할 수 있는 영은 진짜 일반 무당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사자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그 이미테이션을 하려고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것조차도 굉장한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분들이. 결국 성공을 했네.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제 운이 좋으셨던 거죠. 주변에 이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었고, 그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게 그게 힘들죠.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 민속학 쪽 분이 말씀하시는 저승사자는 대략 어떤 느낌이에요? 무당이 얘기하는 저승사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민속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저승사자 같은 게 저도 되게 궁금해하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민속학에서는 저승사자를 3명만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세 존재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강림도령하고 이제 차사 둘 해가지고 이렇게 총 셋이 다니는데, 민속학에서 이제 저승차사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셋이지만 저승차사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각종 무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가들을 이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민속학에서 그 무구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네. 흔히 이제 저승사자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암부터 시작해서 무당들이 봤다는 저승사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흔히 이제 하청 직원들이 아마 무당이 죽어갖고 되는 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저승차사라고 불렸던 존재들이 들고 다니던 모든 무구들이 다 무당들이 자주 애용하는 무구들이라고. 그리고 급이 또 갈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당분들이랑 거의 제가 볼 때 의견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승차사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다닌대요. 예. 그러니까 악질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저승차사들. 흔히 이제 사람을 해했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폭행을 계속 일삼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쉽게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다닌대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다닌대요. 흔히 이제 피리를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꽹가리 막 징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대요. 이야. 가는 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기를 불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악기를 들고 다니는 차사들이 그 다음 급이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저승차사들 같은 경우에는 밧줄을 들고 다닌대요. 호승줄? 이런 건가? 네, 포승줄. 그래서 듣기에는 포승줄도 포박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악질인 사람들은 높은 저승차사들이 와서 데려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명부를 들고 다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세 존재만 명부를 들고 다닐 수 있대요. 그 명부를 보고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얘는 사람을 많이 해했고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니까 무기를 든 네가 가라.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기를 든 네가 가라. 이러면서 명부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를 그 세 존재가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저승 공무원이 많네. 네, 일단은 근데 이 얘기를 민속학 교수님한테 듣고 무당분한테 이제 딱 해드리면은 무당분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은 안 한다. 네, 부정은 안 하시는데 이제 무당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죠. 아무래도 뭔가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포승줄을 들고 다니는 저승차사들도 사실은 말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뭐 악기, 무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생전에 쓰던 볼펜이라던가
그런 각양각색 것들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두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저승사자들 중에선 여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세요. 그러게.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당분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영가를 제압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너 같으면 이제 여자를 쓰겠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네. 이제 민속학에서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던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직종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만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수많은 사람들의 저승사자 목격담을 봤는데 단 한 번도 여자 저승사자를 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그거 이상하긴 했는데 한 명쯤은 나올 법한데 한 번도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서 양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그 말을 하세요. 절대로 여자 저승사자는 그래서 있을 수 없다고. 신기하네.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저승 공무원을 사칭하는 그런 응령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허주들. 그런 애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가짜 장례식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네요. 진짜로.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를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교과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있어갖고 그만큼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다. 오늘도 좀 신박한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승사자를 사칭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다. 있을 법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뭔가 사람이 겁을 먹고 제사상을 차려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귀신 자체는. 그러면서 자기 힘을 불려가면서 그렇게 허주 노릇을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제일 만나면 안 되는 저승사자는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브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박브로님께서는 대리운전 직업괴담으로 등장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96일, 96년 이렇게 해서 명댐 이야기로 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최근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으셔서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한동안 못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보세요. 브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원래 항상 텐션이 엄청 좋으셨는데, 아이고, 또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조금 터졌나요? 이거 괜찮아요. 터지면 안 되는데. 나이 들면 자꾸 터져요. 아유, 괜찮아요. 네, 그래도 최근에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나봐요. 그러게요. 지난번 이야기를 하고 원래 이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 충격이 가시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생동감 있게 이 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 예, 그래서 돌리님한테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네.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들은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짧은 이야기가 여러 개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시들무에 참여하고 나서 원래 1년에 한두 번 겪으면 많이 겪는 일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와 또 무서운 또 귀신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섞여 있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잘 안 홀리거든요. 좀 홀린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 이해를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껌뻑 홀리더라고요. 당해보니까 알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렛츠가! 들으셨습니까? 애기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다시 제대로 가까이 와서 해도 된다고 해요. 네. 자, 할게요. 애기들아, 한번 가보자. 렛츠가! 기리십니다. 자, 아이들이 완전 광팬이거든요. 저희가 교육방송은 EBS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에는 DBS라고 어우, 놀이방송이 유명하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DBS. 교육방송으로는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반면 교사 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TBS 교육방송 시작할게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의 역순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이게 불과 한 2, 3일밖에 안 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너무 지금도 제가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그 전날 또 겪은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고가 뜬 거예요. 본업을 같이 수행하시는 형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어떤 지병도 없으셨고 너무나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형님 좀 뵈러 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귀성 차량들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3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발인이 9시 반이거든요. 이거 너무 밀리다 보니까 9시 반까지는 도저히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장례식장까지. 근데 장례식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인이 9시 반이면 보통 8시 반에 이미 운관이 보통 시작이 돼요. 네. 잘 아시겠지만 1시간 전에 보통 다 세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운관이 시작이 되거든요.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형님한테 몇 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으셨다가 한 2시간 만에 통화가 됐는데 형님 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장례식장으로 바로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로 이동을 하시나요? 혹시 장지로 바로 가시나요? 아니면 화장터로 이동을 하시나요? 보통 장례 절차가 그렇잖아요. 일단 형님이 화장터로 이동을 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화장터냐고 여쭤보니까 순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잠깐 세워서 이제 순천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잖아요. 근데 순천에 있는 화장터가 내비게이션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떠요. 여수에 있는 화장터만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순천에 화장터가 없나? 하고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니까 순천의 그 추모 공원? 거기에서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네. 다시 여쭤보기도 좀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던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향소가 있고 조금 올라가니까 화장터가 위에 있더라고요.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그 운관 차량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인사를 길게 못 나누는 타이밍이죠. 그때가 이제 화장터로 관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후진을 해서 관을 운관 차량에서 빼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보는 장면들인데 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선배옷을 입고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좀 봤던 사람이니까 저게 어머니시구나 했더니 머리도 이렇게 많이 깨지시고 다리도 이렇게 성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진짜 자식들이 울잖아요. 옆에서 네. 화장터로 들어가니까 계속 눈물 닦고 계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아이고야 나 괜찮다. 그걸 보는데 너무 환장하겠는 거예요. 진짜 저주다 이거는. 저 꼴을 내가 왜 봐야 하냐.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그 앞에서. 근데 이제 한 손에 검은 봉다리를 하나 들고 계세요. 어머니 영가분이. 저건 또 뭐지? 하면서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터로 관이 들어가고 나서 저희는 화장터로 못 들어가 유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비 쪽으로 저희는 빠져 있었어요. 로비 비슷한 데로.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기를 다 꺼내놓고 제기 다 닦아놓으시고 이제 산에 손주 자녀들한테 깨끗한 야채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캐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물이랑 약초랑 깨고 이제 내려오다가 차선을 이렇게 넘으셨는데 추월 차량이 그 어머니를 다 넘어오신 상태였어요. 네, 추월 차량이 어머니를 못 보고 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손주녀들 생각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진짜 그 돌아가신 모습도 그렇고
본인은 괜찮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네.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엄마 꺼내줘. 엄마 나 너무 뜨거워.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화상터 쪽에서. 저는 그게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크게. 네, 엄마 너무 뜨거워. 엄마 나 여기서 꺼내줘. 막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저는 막 거기서 혼절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근데 이제 막 소리가 나더니 불에 막 이렇게 탄 연가가 나와서 사람들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저 불 좀 꺼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저 앞으로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제가 이걸 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형님이 옆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형님을 못 쳐다보시겠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 저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평상시 습관대로 저 사람을 때려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 상태에 못 있겠어서 뛰쳐나왔습니다. 네. 뛰쳐나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나가서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나오시길래 형님하고 이제 정말 짧게 인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불과 4일 전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너무 저주 같고 제가 지금도 너무 이게 어지러워요. 제가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 얼마나 힘들까. 이게 너무 진짜 막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순화해서 얘기한다라는 거 다 느껴지거든요. 예. 얼마나 다 처참한 모습일까. 예, 정말 처참해요. 정말 끔찍했고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된 네. 일이고, 이게 여운이 지금도 이게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게 느껴지네요. 계속 그 장면이 눈만 감았다면 막 떠오르니까,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 그 생각도 참. 저희가 좀 잊고 있었네요. 이제 영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례식장 갔을 때 어떨까 좀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머니의 모습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네. 저는 또 가슴 아팠던 게 그 아들의 그 목소리나 외침이나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네. 많이 힘드신 그런 상황인 걸 제가 또 아니까 네네네. 아이고 어떡하냐 지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이야기 네, 하시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이에요. 원래 제가 19일날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그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좀 아팠어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 대리기사 쪽 시장이 네. 좀 얼어 있어요. 왜 신년 초가 되면 약주들을 많이 안 드세요. 신년 다슴 같은 거 하잖아요. 또 많이 춥기도 하기 때문에 약주를 많이 안 드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이 없어요. 이거 완전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농가 밭이 말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콜이 너무 안 잡히고. 근데 이게 항상 이 대리기사는 나올 때마다 매출을 달성해야 할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 전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제가 원하는 수준인데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온 지 한 6시간 정도 됐을 때예요. 한참 춥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성남 대장동에 있었는데요. 콜이 뜬 거예요. 어디가 떴냐면 신림동 콜이 떴습니다. 그 가격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패턴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저는 1시 이후로는 경기 북부 쪽으로는 안 가요. 서울 쪽으로 안 나가요. 왜냐면은 집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 추위에. 네. 항상 제 집과 지금 거리에 있을 정도에는 있어야 하는데 패턴이 무너진 거죠. 이제 그랬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시에 이제 넘어갔죠.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너무나 즐겁게 얘기해 왔습니다. 전라도 분이셨거든요. 전라도는 이 공감대만 형성하면 기가 막힙니다.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 갔죠. 너무나 즐겁게 대화하고 음료수도 네. 사주시고 팁도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3시 한 20분 됐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일만 남은 거죠. 집에 돌아가는 코를 잘 잡으면 그날의 매출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려면 신림동 같은 경우는 영등포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야 그쪽에서 이쪽 경기 남부로 오는 콜들이 많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다가 제가 단상역에 있었어요.
단상역 쪽에서 단상역 1번 출구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위에 지붕같이 쌓아놨더라고요. 따뜻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세워놓고 그 계단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중간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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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하이힐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양갈래로 머리를 하고 이렇게 머리를 땄어요. 네. 따고 립스틱을 빨갛게 칠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 게 영등포는 아무래도 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여자분이신가 보다. 추워서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몸매가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냥 운동을 했나 네. 보다. 저 튼실하네. 스쿼트 많이 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얼굴이 앞에 있는 거야. 제 앞에. 그 여자분 얼굴이 그래서 아저씨 내 다리 봤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세요? 다리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너도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갑자기. 그랬더니 너 그러니까 불륜 뒤치락거리나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잡으려고 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한섭도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는 딱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벽을 짚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또 홀렸네. 그 전주도 설려서 내가 일을 못했는데 또 홀렸네. 그래서 내려와서 전동킥보드를 켰는데 콜이 뜬 거예요.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콜. 땡땡땡. 예, 모텔이라고 써있죠. 그 시간대에 예. 모텔이면 뭐겠습니까? 100% 불륜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불륜의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과장하는 거 아니야? 각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이번에는 개인정보 최대한 가려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네. 가릴 거 가려주시고. 네. 네, 최대한 가리고 개인정보 안 나가게. 그래서 그 모텔로 갔죠. 가서 이제 콜지에 도착하면 전화를 드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도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친절하시더라고요. 오, 기사님 오셨어요.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소. 저기 몇 톤데 잠깐 올라와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사람이라 제가 좀 올라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다른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기 운전하는 사람이라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다른 일에 연루되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니야, 이동 동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 내가 돈 더 챙겨 줄라니까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제 캐릭터는 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쪽 그 모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죠.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한 50대에서 60대 되는 아저씨예요. 아저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욕다운을 걸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래서 기사님이 떡대가 상당히 좋으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지금 출발하시나요? 아니. 잠깐만 들어와봐. 그러면서 자기야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옷을 다 차려입고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옷을 곱게 다 차려 입었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사님 저기 있잖아요. 이 여자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리고 다시 여기로 오는데 10만 원. 5만 원짜리 2장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주면 여기서 또 1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다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그러면 이동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팔짱을 딱 끼더니 그 CCTV 보면서 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팔짱 빨리 뺐죠. 혹시나 이게 무슨 다른 일에 연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분을 성능역에 있는 오피스텔로 모셔드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다시 그 모텔 방으로 갔죠. 그랬더니 잘 데려다 줬나? 아, 예, 잘 데려다 줬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래서 이제 가서 목적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고요. 예. 중간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근데 보통은 이렇게 모텔에서 가시는 경우에는 경유지에 먼저 여자분을 모셔드리고 집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기사님, 메론 먹어봤어요? 메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메론 먹어봤죠? 메론에서 무슨 맛이 나요? 메론에서 메론 맛이 나죠? 에이, 아니지. 메로나 맛이 나지, 메로나 맛. 에? 메론에서는 메로나 맛이 나지. 메로나를 먼저 먹었어요. 메론을 먼저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메로나를 먼저 먹었죠. 그러니까 메론에서는 메로나 맛이 나.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완벽히 하는 거야. 그래야 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제 모셔다 드렸죠.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옛날에는 이 수수와 조를 밥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조를 밥에 안 넣었죠? 근데 조가 밥에 들어가고 싶다고 조짓을 한 겁니다. 조짓, 진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모셔다 드렸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오는데 귓속에서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자꾸 이게 머릿속에 막 울리는 거예요, 그 말이. 예. 뒤치닥거리나 하고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씻고 제가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을 따로 써요, 와이프하고요. 네. 새벽 들어갔더니 조금 자려고 이렇게 누웠더니 갑자기 우리 딸이 미친 듯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악몽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 귀신 때려잡아 알지 막 그랬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아니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아빠 나쁜 사람이래. 아빠 되게 나쁜 사람이래.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애가 좀 진정이 되니까 그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 사진인가요? 네. 따님이 그린 거죠, 이게? 네. 저희 딸이 그린 뭐야, 겁니다. 이거? 기괴하죠? 뭐예요, 이게? 저 잘 모르겠어요. 머린 또 왜 이래? 근데 좀 무섭다, 그림이. 그리고 나서 제가 대리를 못 나갑니다. 나 제가 이제 허공에다가 혼자 얘기해요. 허공에다가 너 네. 나타나봐. 넌 내가 죽여버린다. 반드시 나타나봐.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집안 어딘가에 짬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괴롭힐지도 모르지만 너는 내가 반드시 잡아먹는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지금 혼자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요. 이게 참. 그리고 나서 제가 네. 대리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예. 지금 생계가 걸려 있는데도 나가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리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네. 역순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간. 네. 그러면 한 타임 더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네. 그 세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가 걸렸을 때 얘기예요. 제가 패턴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네. 기근 상태라고요, 대리가. 근데 제가 그때 동탄에 한 2시 좀 넘어서 있었는데 마포콜이 뜬 거예요. 마포. 예. 마포에 가는 콜. 꽤 동탄에서는 콜 가격이 좋아요. 그렇게 장거리로 갈 때. 그래서 수원에 있으신 분들은 동탄을 거의 한 번씩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대리기사님들은. 네. 그래서 동탄에서 이제 마포로 가는 콜을 잡고 갔어요. 근데 가서 그 손님을 내려다 드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게 컸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공터가 있는 거예요, 공터가. 분명히 저는 들어갈 때 그 공터를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공터에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막 쌓여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덤프트럭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왜 이런 광경이 나한테 펼쳐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크게 파여 있는데 그 트럭이 이렇게 꽁무니를 뒤로 대더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붓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그 광경을 진짜 얼빠진 채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쓰레기가 잘 안 떨어지니까 이게 막 적재함을 터는 거 있죠? 탁탁탁 터는 거. 네. 막 탁탁 털더니 점점 구덩이처럼 후진을 하더니
그 큰 덤프트럭이 그 구덩이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동키프로 타고 갔죠. 사람이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밑을 보니까 그 덤프트럭이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구덩이가 진짜 깊었어요. 그랬더니 구덩이 안에서 살려줘! 살려줘! 사람 살려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에서 그 새벽에 여기 사람 빠졌어요! 여기 사람 빠졌어요! 여기 사람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제 등을 톡톡톡 두들기더라고요. 봤더니 경비 아저씨예요. 왜? 뭔 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빠졌어요. 여기 뭔 사람이 빠져? 하고 봤더니 로터리인 거예요. 로터리. 예. 로터리였어요. 그 공돈 문제가 돼갖고 예. 로터리더라고요. 완전히 흘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상황에서. 오, 공간 자체가. 예, 저는 분명히 그 공터였고요. 그 구덩이가 있는 공터에 그 가생이에 서 있었다고요. 근데 그 차가 빠져서 싹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밑에 보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현실 공간 같은 거죠. 예. 이게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들기더니 뭔 일 났어?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거기 뭔 사람이 빠져? 봤더니 로터리 한가운데 제가 있더라고요. 완전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집에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막 킥보드로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막 손발이 그때부터 막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광교 들어가는 코를 잡았어요. 잡아서 내려가는데 속도를 못 내겠는 거예요. 속도를. 손발이 떨려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속도를 못 내고 가는데 손님이 짜증이 좀 났나 봐요. 기사님 왜 운전을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러길래 제가 손님 안전을 위해서 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차선도 잘 안 보이고 했더니 정속이 지금 100km인데 이렇게 달리면 더 사고 유발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운전을 좀 빠르게 못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코를 잡지 말아야지. 정말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한 40분, 5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도착해서 모셔드리고 현금 받는데 현금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네. 그분은 사실은 잘못한 게 없죠. 충분히 기분 나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기사 평점 제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를 차단한 고객이 이렇게 2명이 떠뜨게 된 일이 그 운전 미숙이라고 써있죠. 저 이런 거 처음 예, 보네. 고객이 남긴 단점, 운전 미숙. 운전 미숙이라 써있죠. 네. 제가 원래 5.0을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친절. 예. 그야말로 진짜 이 카인들리한 사람인데 예.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또 집에 오는 콜도 광교에서 수원 넘어오는 콜도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차단을 당했고 그 다음날 열이 나서 보니까 걸렸더라고요. 아니 예고도 없이 홀리는 경험을 계속하고 계신 거네요? 이게 정말 예고도 없어요.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요 시들문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돌비님의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요즘 이상하다. 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이게 한 달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한 달이 뭐예요? 2주 만에 이게 3번을 이렇게 맞으니까 그것도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지금은. 근데 진짜로 박프로님이 네. 손님으로 그나마 귀종님 만나시면 얼마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실까. 이건 또 팁 받아야 하니까 예. 아마 입에 기름칠을 칠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또 귀족님들 만나면 너무 좋죠. 네. 진짜 너무 행복하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고 이게 밝히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아이고. 예, 아직 제가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네.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촉이고요. 제 느낌인 거니까 비전님 들으실 때 너무 짜맞춘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그 또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비난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저 축은 제 축은 너무나 이건 정확한 느낌이에요.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제가 본업이 프로젝트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들어가는데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대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추석 전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뒤풀이를 했어요. 동탄에서요. 저희 본부장님이 동탄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뒤풀이를 하고 택시를 잡고 수원으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계산을 이렇게 하고 카드를 받으려는 시점에 여자분이 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냄새가 기억이 나는데 플라워 겐조라는 혹시 향수 아세요? 겐조 알죠? 아시죠? 그 냄새. 제가 좋아하는 냄새거든요. 옛날에 대학교 때 만났던 여자분이 플라워 겐조를 많이 뿌리셨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딱 타서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 동선터미널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그때 했냐면 와, 이 여자분 택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 보통 계산이 끝나면 불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멈춰서 정차해서 내리려는 시점에 여자분이 탔는데 얼마나 급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많이 급하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받고 기사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사님, 여자분이 굉장히 많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잘 모셔다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진짜 펄쩍 뛰더라고요. 펄쩍.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지금. 여기 지금 손님하고 나밖에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저 쓰레기장 이야기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없어졌거든요. 근데 계속 보였어요. 계속 그 여자분이 저는. 뭐야? 제가 내릴 때까지 계속 보였어요. 그러더니 저 마중 나올 사람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사님은 나하고 지금 손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냐. 지금 미치겠다라고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펄쩍펄쩍.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끔씩 이렇게 헛것을 보니까 그래 내가 헛것을 보는가 보다 하고 이제 내렸죠. 네. 내렸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위에 켜져 있고 가로등 등에 차창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보여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차도를 건너서 집에 가려고 그 택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나 안 가나. 그랬더니 기사님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담배를 한 대 깜빡 태우시더라고요. 저 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급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추석 때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뵙고 다시 올라왔죠. 네. 올라오는데 와이프가 여보 동수원터미널에서 사고 났네. 택시하고 승용차하고 이게 서로 추돌했나 봐. 2명이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냥 제가 탔던 택시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는. 뭐야? 예. 제 느낌에는 물론 인과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전혀 없을 수 있는데 제 느낌에는 제가 탔던 택시 같은 거예요. 그랬던 사건입니다. 네.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제가 탔던 택시 같아요. 제 느낌에. 아니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명땜으로 살아난 뭔가 삶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던 게 죽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와 미쳤다 진짜. 예. 그 제가 이때 이 사건을 겪고 본부장님하고 그때 같이 먹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했더니 그 택시 나도 봤었다. 저희 본부장님도. 왜냐하면은 저를 마중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방면들을 봤기 때문에 그 본부장님도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아니길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기를 바라야죠.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나만 혼자 또라이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이 안에서 올라오는 촉 자체가 제가 탔던 택시 같아요. 느낌이. 근데 박프로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게 틀리지 않다라는 걸 너무 많이 확인하시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예. 정말 많죠.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나요? 네,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일단 먼저 선행되어지는 느낌이 꿈, 영가 이런 것들이에요. 네. 먼저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고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거의 100%가 맞죠. 네. 이야기 여기서 더 하면 이제 좀 길어지니까 네. 요 정도만. 야, 오늘 박프로님께서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여러 개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제가 완전 달라버리니까. 근데 하나의 맥락은 비슷했어요. 뭔가 홀리는 느낌. 그 홀린다는 느낌. 예, 맞아요. 예. 근데 이 홀리는 느낌이 사실
경험해보지 못하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니면 네, 너의 저도 착각일 전혀 거야. 몰랐어요. 뭐 너가 피곤해서 그래. 네.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확실히 영화분들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홀린다는 개념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했는데, 네네네. 이게 제 깜빡 속아요. 이게 진짜 현실 같고, 예. 현실 같은 게 아니라 그 시공간이라는 자체는 그냥 완전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구분이 안 돼 버려요. 나중에 내가 그럴까봐 좀 걱정인 거죠. 이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 네네네. 안에서. 그러니까 네네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 저러고 있는 거죠. 이게 혼자 그러고 있는 장면을 저 본부장님이 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얘기라 아무튼 본부장님은 무서운 얘기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면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그냥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들께 공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루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술에 걸리면 남이 만져서 그 기로 깨워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랑 다를 거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 나루토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술 걸리면 혼자 다른 공간 속에 막 세상 속에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딱 뭐해? 하고 딱 건드리면 딱 깨거든요. 그렇군요. 그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간극이 느껴졌던 부분, 순간적인 이질감 같은 건데 나는 너무 급박한데 그 경비 아저씨는 너무 그냥 평온한? 여기서 그 이질감이 머리를 완전 세게 때리는 느낌이 그때 받았어요. 근데 뭐 사실 현실은 아닐 테니까 그 영가들의 공간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도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공감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 그 화장터 갔었을 때도 나만 그런다라는 걸 내가 알면서 더 괴로웠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나눠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온전히 나만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귀여웠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이 좀 평온하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죠. 제가 또 정신 차리겠죠, 이제 이러다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박프로님. 도윤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밝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지쳐 계세요. 박프로님이. 뭐 그걸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면 저는 분명히 그 기운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들다, 계속 힘들다, 난 안 될 거야. 난 너무 괴로워. 이렇게만 생각하면 더 괴로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박프로님은 잘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올라오는 게 이제 홀리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걸 공감 못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우리 현실이랑은 완전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